우리 주제 통합적 읽기 앞으로 배워볼 건데, 주제 통합적 읽기. 이 주제 통합적 읽기가 뭐냐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 관점에서 쓴 글을 우리가 동시에 읽어보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걸 우리가 주제 통합적 읽기라고 해. 주제 통합적 읽기란 개념 나오면 항상 이렇게 체크하기로 했었지. 하나의 화제나 주제의 쟁점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형식으로 쓰인 글들을 비판 통합적으로 읽으며 새로운 주제를 도출하거나 의미를 재구성해 나아가는 읽기를 뭐라 그래? 주제 통합적 읽기라고 정의했어. 다시 말해서 독자가 자신의 궁금증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어떤 화제 또는 주제, 쟁점과 관련된 다양한 글을, 그러니까 주제는 똑같아. 주제는 하나인데 그것과 관련돼서 다각도로 바라보고 있는 시선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야. 하나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읽고 관련 내용들을 비판적으로 통합하여 확장된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심화된 읽기를 뜻한다.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는 복합형 지문이라고 해가지고 두 개의 지문이 나 지문이 있어가지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두 개의 지문이 있고 그걸 종합적으로 이해해서 문제 푸는 형태들이 있지. 그렇지? 그것도 나중에 이런 거 다 하고 나면 기초적인 건 다 하고 나면 모의고사 형태도 다 할 거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 주제 통합적 읽기의 필요성. 왜 해야 되느냐? 첫째, 해당 주제에 대해 지금 우리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형태가 딱 이런 식이지. 인문예술 지문 하나 나오고 사회문화 지문 하나 나오고 과학기술 지문 하나 나오고 독서론 하나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너희들 3학년 올라가면 이렇게 비문학 지문은 4지문 나와 모의고사에. 알겠지? 맨 앞에 독서론 나오고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각각 한 지문씩.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글들을 읽음으로써 주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래서 왜 해야 되냐면 주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대. 또 세계를 폭넓은 안목으로 볼 수 있대. 요게 첫 번째에 대한 이유 두 가지지. 예를 들어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라고 했을 때 인문예술은 그냥 사랑에 관련한 책, 다시 말해서 뭐 소설이라든지 사랑에 관련된 소설이라든지 뭐 춘향전이라든지 이런 게 다 사랑에 관련된 책들이지.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문예술이라고 볼 수 있고, 사회문화는 사랑이라는 것을 사회적, 문화적, 사랑의 역사 같은 걸로 나타내면 사회문화적인 글이야. 과거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 과학기술 같은 경우는 사랑을 할 때 우리의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심장은 얼마나 빨라지는지, 신체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것들을 메커니즘을 나타내면 과학기술 지문이야. 그래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이렇게 다르게 다른 관점에서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도 있구나라고 이해하는 게 바로 이 주제 통합적 읽기야. 이해됐니? 두 번째, 다양한 글을 읽고 정보를 통합하며 재구성하는 능력, 다양한 관점의 글을 비판적으로 읽는 능력, 또 새로운 주제나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창의적인 의미 구성 능력 등의 이런 것들이 뭐야? 다 요 세 가지가 한층 높은 수준의 읽기 방법이라는 거야. 비판적으로 읽는 거, 그냥 읽는 게 아니야. 요거는 좀 내 생각이랑 좀 다른데 이런 것들. 또 그걸 가지고 보면서 이 세 가지 글들을 막 연계해서 보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구나.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생각,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 이게 지금 너희들 생기부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대학교에서 요새 많이 보니까. 세 번째, 독서 경험이 특정 분야로 편중되지 않게 되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지식인으로 성장할 수 있더라. 이게 이제 네 번째가 되겠네.
A라는 글도 있고 B라는 글도 있고 C라는 글도 읽어야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거지. A라는 글만 읽으면 거기에 대해서 편견이 생길 수도 있어 언제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을 단 한 권만 읽은 사람을 제일 무섭다고 하지. 차라리 아무것도 안 읽었으면 편견 같은 게 없을 텐데 딱 한 권만 읽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야. 알겠지? 편협하고 좁은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 글들을 읽다 보면. 그래서 요거는 한번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번부터 5번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 글들을 한번 읽어보고 또 개념도 정리 한번 해보고 다양한 글들의 관점 이런 것들도 비교해보고 예를 들어 행복을 화제로 삼은 글을 읽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구체적인 이유도 얘도 들어주고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라고 되어 있어서 1번 뭐라고 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 질문 만들고 있지? 글을 쓴 사람이 말하는 행복이 진짜 행복인가?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고 행복은 무엇일까?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고 행복은 측정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거는 어디에 가깝겠어? 과학 기술 지문에 가깝겠지. 그치? 그럼 행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런 건 인문 예술, 철학에 가깝단 말이야. 그러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행복 지수라고 하지.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는 어떤 특장점을 갖고 있는가? 사회 문화적인 글이 되는 거야. 질문을 한번 만들어서 글을 읽어보자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글을 찾다 보면 무엇을 어떤 순서로 읽지 고민할 수 있어. 왜? 때문이다는 이유를 나타내는 담화 표지라고 했었지. 요것에 대한 이유가 되겠네. 너무 많거든. 그러면 가장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글을 선택해야 돼. 질문을 만들고 자료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는 선택을 해야겠지. 그래서 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우선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겠네. 관련성이 높아야 돼. 관련성.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가 궁금한 독자는 각 학문 분야에서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다시 말해서 철학 관련해가지고 책을 많이 읽어봐야겠지. 행복을 A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정의했고 B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정의했더라. 혹은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알고 싶으면 뭐 아까 얘기했던 행복 지수에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찾아봐야 될 거고, 행복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글을 선택해 나갈 거야. 이를 중심으로 글을 뭐 해래? 비교, 대조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4번에 나와 있어. 그렇지? 비교, 대조하면서 읽으면서 타당한지를 한번 평가하게 돼. 마지막으로 뭐 해야 돼? 종합해야지. 그래서 결국은 나만의 생각 종합해가지고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내. 이를 통해서 다각적이고 여러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우리가 키울 수 있고, 또 나 나름대로의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결국은 정의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키울 수 있어. 새로운 것들을 창출하는 거지. 여러 글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주제 통합적 읽기의 의의가 되겠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우리는 범람하는 정보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선별하여 새로운 의미와 지식으로 통합해 나가는 창의 융합적 사고력이 필요해. 이걸 요새 대학교에서 제일 많이 요구하는 거지 사실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독자가 갖춰야 할 핵심 능력으로 하는 게 주제 통합적 능력이야. 읽기 능력이야. 그래서 이거 많이 해야 돼 라고 하고 있네. 여기까지 괜찮니?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사랑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 우리 사랑의 편지부터 한번 읽어보자.